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파헤쳐 볼 이야기가 있는데요. 여름철 건강 관련해서 인터넷에 도는 글들입니다. 40도 더위에 찬물 마시면 혈관 터진다. 라거나 찬물 샤워하다가 뇌졸중 온다. 이런 글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. 살짝 좀 무섭죠. 네, 온라인에 이런 정보들이 돌면 솔직히 좀 걱정되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의학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 건지, 또 어디까지가 좀 과장이고 뭘 진짜 조심해야 하는지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는 그 정보들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가볼까요? 40도 폭염에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작은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다. 아니, 이 문장만 보면 진짜 섬뜩한데요. 이게 의학적으로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? 아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. 이건 좀 매우 과장된 표현입니다. 네, 건강한 보통 사람이 찬물을 마신다고 해서 혈관이 갑자기 팍 터지거나 막히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 몸이 생각보다 정교하거든요. 찬물이 식도랑 위를 거치면서 금방 체원하고 비슷하게 데워져요. 금방 데워지는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실제로 걱정할 만한 건 혈관 파열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소화불량 가능성, 위장 쪽 혈류가 일시적으로 좀 줄어서 배탈이 나거나 일부 편두통 있는 분들은 찬 자극 때문에 머리가 띵하게 아플 수는 있어요. 그 아이스크림 먹을 때 머리 아픈 거 있잖아요. 아, 네네. 브레인 프리즈 현상 같은 거요. 네, 그거랑 비슷하죠. 아주 드물게는 그 미주신경이라는 게 자극돼서 어지럼증을 느낄 수도 있는데 혈관이 터진다. 이건 좀 거리가 멉니다. 피 캄캄해지면서 쓰러졌는데 눈 혈관이 막힌 것 같다.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? 네, 그 사례는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그 눈 혈관이 막혔다는 표현은 아마 본인이 느끼신 증상, 그러니까 시야가 까맣게 변하는 걸 스스로 해석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.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미주신경성 실신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. 아, 미주신경성 실신이요. 그건 좀 생소한데요? 네, 더위 때문에 이미 혈관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. 그렇죠. 거기에 발같이 말초 부위에 갑자기 차가운 자극이 확 오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깜짝 놀라서 좀 과하게 반응하는 거죠. 특히 미주신경이 확 흥분하면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쭉 떨어집니다. 아, 혈압이요? 네, 그래서 뇌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니까 앞이 캄캄해지거나 어지러우면서 픽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. 이걸 보통 차가운 충격, 콜드샥에 의한 반응이라고 봅니다. 그렇군요. 눈 혈관 자체가 막힌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찬 자극 때문에 신경계가 반응해서 일시적으로 혈압 떨어지고 실신한 거다. 아, 원인 진단이 완전히 다르네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걱정되는 이야기인데요. 무더위에 열 식히려고 바로 찬물 샤워를 했다가 턱이 굳고 뇌졸중으로 쓰러졌다.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위험한 건가요? 네, 안타깝지만 이 경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.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가 맞습니다. 이건 앞에 두 사례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. 아, 정말요? 네, 더위 때문에 온몸의 피부 혈관이 이미 확장된 상태에서 갑자기 전신에 찬물을 확 끼얹으면 어떻게 될까요? 혈관들이 일제히 급격하게 수축합니다. 아, 온몸의 혈관이요? 그렇죠. 이걸 혈관 수축 바소컨스트릭션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마치 수많은 수도관을 갑자기 꽉 조여버리는 것과 비슷해요. 그럼 혈압이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. 그리고 심장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죠. 와,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? 네. 특히 평소에 고혈압이 있거나 동맥경화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갑작스러운 혈압 스파이크를 혈관이 못 견딜 수 있어요. 그래서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출혈, 아니면 혈관 속 찌꺼기, 혈전 같은 게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을 막아서 뇌경색,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만 있는 거죠. 턱이 굳는다는 증상도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고요. 아, 찬물 샤워는 진짜 조심해야겠네요. 그럼 정리해보면 찬물 마시는 걸로 혈관 터진다, 이건 과장이 좀 심하지만 갑작스럽고 전신적인 차가운 충격, 특히 찬물 샤워는 혈압을 급격히 높여서 특히 고위험군에게는 뇌졸중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. 이 말씀이시네요. 결국 갑작스러움 그리고 전신 자극, 이 두 가지가 핵심 위험 요인이군요. 정확합니다. 핵심은 급격한 전신 혈관 수축과 그로 인한 혈압 급상승, 그리고 심장 부담 증가, 이 세 가지예요. 인터넷 정보들이 좀 자극적으로 과장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 갑작스럽고 큰 온도 변화가 몸에 부담을 준다는 그 경고 자체는 의학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.
특히 전신이 노출되는 찬물 샤워는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여름철에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전하게 몸을 식힐 수 있을지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몇 가지 안전 수칙만 기억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. 첫째는요, 몸을 식힐 때는 점진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. 더운 밖에 있다가 실내 들어오면 바로 에어컨 앞에 서거나 찬물 샤워하지 마시고요. 한 10분, 20분 정도는 상온에서 잠시 쉬면서 몸이 좀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. 아, 적응 시간이 필요하군요. 그렇죠. 둘째,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발이나 다리처럼 심장에서 먼 것부터 먼저 적시고 조금씩 온도를 낮춰가는 거죠. 바로 찬물 확 끼얹지 마시고요. 네네. 셋째, 물 마시는 것도요.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미지근하거나 약간 시원한 정도의 물을 천천히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위장에도 부담이 덜하고 좋습니다. 그리고 넷째, 이게 중요한데요. 고혈압, 심장질환, 뇌혈관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에 훨씬 취약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. 네, 오늘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여름철 건강 관련 이야기들의 실제 의학적 근거를 좀 차분하게 짚어봤습니다. 너무 다극적인 정보에 휘둘리기보다는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위험 요인이 뭔지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. 맞습니다.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니까요.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게 중요하죠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.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건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한 몸의 즉각적인 반응이었잖아요.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쉽게 추구하는 극단적인 냉방이나 아니면 막 얼음같이 차가운 음료 같은 거요. 이런 인위적이고 즉각적인 온도 조절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몸 본연의 어떤 체온 조절 능력이나 환경 적응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?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.